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인물이죠.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네,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 오마와의 현인, 수식어가 참 많죠. 그렇죠. 그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적인 통찰을 얻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다고 하잖아요. 1930년 오마하 출생이고 아버지가 증권 중개인이자 의원이셨고요. 네, 어릴 때부터 숫자에 굉장히 밝았다고 하죠. 6살 때 코카콜라 병뚜껑을 세면서 인기 브랜드를 파악했다거나 껌 대팔기 같은 걸로 이윤을 남겼다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사업적인 감각, 그러니까 가치와 이윤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7살 때 읽었다는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 그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11살 때 그 첫 주식 거래 경험도 빼놓을 수 없죠.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였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고 나서 조금 오르니까 바로 팔았는데 그 뒤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버핏이 어릴 때부터 장기 투자의 중요성,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죠. 정말 어린 나이에 큰 교훈을 얻었네요. 10대 때도 신분 배달로 돈 모아서 땅 사고 친구랑 핀볼 기계 사업하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꽤 큰 돈, 한 5,000달러 이상을 모았다고 하죠. 단순히 돈을 모은 걸 넘어서 사업 운영의 어떤 본질 같은 걸 경험한 거죠. 와턴 스쿨 시절 얘기도 재밌어요. 교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고 좀 독립적인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떨어졌지만 결국 컬럼비아에서 그의 인생 멘토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잖아요. 네, 바로 가치 투자의 창시자. 여기서 버핏 투자 철학의 기초가 다져진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배운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을 정도로 아주 깊이 파고들었다는 점. 그레이엄의 그 유명한 말,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 이게 버핏에게는 거의 신념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졸업하고 그레이엄 회사에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한 일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마하로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또 데일 카네기 연설 과정 같은 것도 수료하고요. 이게 단순히 투자 지식뿐 아니라 소통 능력의 중요성도 알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1954년에 그레이엄 회사에 합류하게 되죠. 네, 드디어. 거기서 이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스승의 원칙들, 예를 들면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법 같은 것들,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근데 뉴욕 생활보다는 오마하가 더 맞았나 봐요.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죠. 여기서 이제 버핏 성공의 핵심 원칙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첫째가 역시 가치 투자,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 모르는 분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해자 개념도 중요하죠.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경쟁 우위. 맞아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나 GICO의 저비용 구조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복리의 힘에 대한 믿음이죠. 꽤 대단한 거죠.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 말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가 1965년에 인수한 버크셔 해서웨이, 원래 섬유회사였잖아요. 이걸 투자 지주회사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리고 코카콜라, 애플처럼 정말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고요. 실제로 자산의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복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건 그렇게 엄청난 부자인데도 생활은 정말 검소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1958년에 산 오마하 집에 계속 살고 비싼 차나 전용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그냥 좋은 투자의 결과일 뿐이라는 태도. 그리고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하고 빌 게이츠랑 더 기빙 플래즈 운동을 주도한 것도 유명하고요.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도 참 인상 깊어요. 돈보다 명예, 신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했다는 점. 매일 아침 탭댄스를 추면서 출근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열정이 있는 곳에 몸을 던져라. 그러면 돈을 따라온다.
이 말도 버핏이 했죠. 결국 그 열정이 평생 원칙을 지키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워런 버핏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그의 성공이 그냥 뭐 운이나 타고난 재능 덕분만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네, 확고한 철학이 있었고 복리의 힘을 믿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평생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거죠. 특히 가치에 집중하고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그의 방식은 투자뿐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 볼 만한 지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행동에 있다고들 하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티나지 않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오늘 뗀다면 1년 뒤 당신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버핏은 돈보다 평판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여겼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또 키워나가고 계신가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